자, 엠부스트 페달입니다. 이건 뭐지? 이거는 DD가 아니고 옛날 구형 모델 같은데? 맞나? 이거는 신형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모자에 관심이 사실 없어서, 엠부스트 페달, 액티브 페달이에요. 모터 제어로다가 되어서, 브레이크 압력이라든지, 뭐, 악셀 페달에다가도 장착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엠부스트는 하나, 싱글, 하나는 일반 가스 페달. 그래서 와, 그치, 이렇게 커야지 박스가. 와, 매뉴얼 스티커 들어가 있고요. 매뉴얼은 굳이 요거는 페달 플레이트네요. 페달 플레이트니까 요건 이따가 설치할 때 볼 것이고, 페달 구성입니다. 요게 아마 엠부스트겠죠. 얘는 요거는 전원인 것 같고요. 가스 페달입니다. 가스 페달부터 한번 볼게요. 액티브 페달이 좀 많이 비싸요. 근데 선뜻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권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또 그래도 요즘에 장비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번에 나는 중복 투자 안 할 거야, 나는 똑똑하니까 중복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멋모르고서 그냥 하이엔드로다가 빡 질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들 질르시고 후회하시는 것 중 하나가 엠부스트라고 들었어요. 근데 후회는 왜 하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멋모르고서 샀다가 이게 왜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후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고서 밑에 부분들을 충분히 겪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서 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사면은 이게 왜 좋은지도 모르고 내가 왜 샀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스탑하는 거고, 만듦새는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어떤 기존에 제가 다른 페달들도 많이 사용을 해봤고 하지만 기성품보다 나오는 것들 중에서 상당히 깔끔합니다. 기대 이상으로다가 퀄리티는 괜찮아요. 스로틀 페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파나텍이나 이런 것처럼 그 전화선 같은 거죠. RJ12인가 그런 커넥터로다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뒤에서도 담력이나 뭐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스로틀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어떤지 모르겠고, 우선은 이렇습니다. 얘는 뭘까? 공구인가? 그치? 공구 같은데, 공구랑 볼트겠죠? 자, 와. 참고로 저는 액티브 페달을 2년 정도를 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겁니다. 파워가 이렇게 포트가 있고, 베이스, 클러치, 클러치 포트 따로 이렇게 나눴고, 이쪽에는 이제 스로틀, USB, 이렇게 해서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모터의 사이즈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심큐브이 워낙 길어요. 심큐브이 하나 정도 좀 더 길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사진으로도 많이 봤었고, 실물은 저도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는데 만듦새나 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페달 플레이트에 대한 액세서리 파츠가 조금 다양하게 좀 더 와이드하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페달 패드가 좀 액세서리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그거는 뭐 다른 브랜드들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보면은
요렇게 힐 플레이트가 힐 스토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페달이 되겠죠. 얘는 뭘까? 스크린, 공구, 케이블, 볼트, 이건 USB 케이블일 거고, 이거는 뭐 다른 액세서리 파츠일 거고, 이건 뭐야? USB. 뭐 아무튼 구성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다 설치하고 아마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써볼 겁니다. 그럴 계획이고, 충분히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구매하신 구독자님께서 충분히 써볼 거 써보고서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저도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페달 플레이트를 보여드릴게요. 페달 플레이트가 얘는 전체적인 마감은 되게 괜찮다. 전체적인 마감이 상당히 퀄리티가 있어요. 제가 중국산이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불신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렇게 저는 투 페달을 쓸 거니까, 우리가 액티브 페달을 왜 쓰는지,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액티브 페달이 좋아요? 왜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써본 시뮤큐브 액티브 페달은 그냥 좋습니다. 예, 좋아요. 물론 이게 왜 좋으냐면 좀 쉽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모터로다가 제어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ABS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휠 락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랙션 컨트롤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볼트질을 하는 거를 여기서 하면은 뭐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실제 리그에서 그 장비에서 이렇게 이 볼트질을 하려고 하면은 머리를 그 프로파일이라든지 아니면 거치대 주변에다가 들어가서 막 자세가 조금 한 10분만 하다 보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거를 경험을 해보셔야지 액티브 페달이 그게 편한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좋다니까 사는 거, 무지성보다가 좋다니까 사는 거는 정말 저는 비추천해요. 좀 해보고서 중복 투자를 해도, 심레이싱에서 처음에 입문하시면서부터 막 모르시니까 그냥 새 거 사면은 편하지 않을까, 그게 중복 투자예요. 처음에는 좀 가성비 있는 걸로다가 뭐 T300이라든지 아니면은 R3, R5 이런 것들을 중고로다가 카페에서 사서 천천히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다가 넘어오는 게 우선인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중고는 뭐 사기도 많고, 뭐 사기도 많아요. 당연히 R3 같은 게 제일 사기가 많죠. 그런 거 무서우니까 그냥 새 거 편하게 클릭 쿠팡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중복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레이싱 하면서 중복 투자 안 하신 분들을 솔직히 거의 못 봤어요. 장비를 안 바꾸고서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물론 계시긴 하죠. 근데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중복 투자를 하시고, 저 또한 중복 투자를 정말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중복 투자를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이렇게 뭐 모자 엠부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시미큐브라든지 뭔가를 다른 장비를 샀을 때 왜 좋은지를 느껴져야지, 뭐 그런 거 없이 올라오면은 이게 좋은 건지 뭔지, 남들이 좋다고는 하는데,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사면은 뭐 남들이 1,000만 원짜리 휠 사면 1,000만 원짜리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좋다면 다 살 것만 마냥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저도 많이 무지성으로 다 사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들어보고서 중고를 적당한 거를 내가 샀다가 팔아도 손해 없는 정도에서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그냥 하이엔드로다가 나는 중복 투자 안 할 거야, 나는 똑똑하니까, 그런 분들이 더 훨씬 많은 중복 투자를 하고 훨씬 많은 단기간 내에 접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중복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서 천천히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나. 뭐 게임만 즐기려고 하면은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장비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를 원리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킷을 가는 데 있어서 차에 대한 개념 이론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킷을 가서 그냥 타려고 하면은 차가 타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타는 차가 아엔이에요. 아엔이면은 뭐 전륜구동에다가 뭐 몇 기통이고 이런 차량의 특성, 성능 뭐 그러면은 시프트를 어떤 식으로다가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고 RPM이라든지 이런 부분 타이어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서킷을 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않고서 그냥 달리는 거는 그건 폭주예요. 예. 똑같이 심레이싱도 마찬가지로 이 페달에 대한 부분들, 휠베이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제어가 되는지 물론 뭐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다가 좀 이해를 하고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정도입니다. 물론 엄청 뭐 심오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 또한도 그렇게까지 심오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정도인데 그조차도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그냥 게임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이렇게 조절했고 뒤쪽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모자를 입문하신 분들 중에서는 모자를 액티브 페달 샀다가 파신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봤어요. 근데 안 써봐서 왜 파는지를 100%는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차에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궁금은 한데 요게 더 윗급이 아니고 밑에 급으로다가 굳이 급을 나누자면은 모자 심큐브를 쓰다가 모자를 사서 쓸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참 리뷰하기는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판매처에다가 이거 좀 렌트해 주세요 얘기하기도 굳이 그러면 또 막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귀찮고 제가 진짜 써보고서 괜찮았던 것들만 좀 리뷰하고 싶다라는 그런 나름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리뷰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죠. 근데 우연치 않게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진짜 좋은 기회에 한번 접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만듦새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하던 일들 중에서 이런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금속 성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좀 그런 일을 예전에 잠깐이나마 해봤고 정비를 접해봤기 때문에 만듦새가 어떻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눈에 보여집니다. 봤을 때는 만듦새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실제 성능이 어떨지는 조금 궁금하고 아직 뭐라 말씀은 못 드려요. 한 앵글에 요게 두 개가 다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 안 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심큐브 얼티메이트고요. 얼티메이트가 조금 더 짧고 프로가 심큐브 프로 액티브 페달은 좀 더 길어요. 그리고 모자 엠버스트 같은 경우는 힐스토퍼가 그 요 뒤꿈치 요쪽이 조금 더 짧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뭐 기능상의 차이가 더 크지 이렇게 물리적인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요렇다 정도만 참고하시고 다시 또 설치를 해볼게요. 와, 빡세네. 자, 우선은 게임을 좀 몇 번 해봤어요. 한 며칠 해봤는데 엠부스터 페달과 생각보다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거의 16큐브 액티브 페달하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정말 많이
근접해졌다. 그래서 가격이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 분명히 아리오 관련된 휠베이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이 피트하우스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액티브 페달은 아닙니다. 액티브 페달은 진짜 괜찮아요. 16큐브에 거의 한 80% 90% 정도 따라온 듯한 느낌. 물론 어느 한계점을 갔을 때는 조금 이 점이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조작을 해보거나 이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느꼈을 때는 전혀 그런 큰 부족함은 안 느꼈어요. 차이점은 알겠어요. 근데 부족하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우선 뭐 럼블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하면은 지금 살짝 떨리는 게 보이시나요? 요게 요런 것들 지금 제 발에 되게 잔진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다가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나 아니면은 모터 제어를 하고서 뭐 페달에 대한 그 레인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 조절을 하는 것들은 매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뭐 거의 한 80% 정도라고 봐도 되고 이 스로틀 페달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요. 조금 한 20-30% 정도 좀 부족한 듯한 느낌. 어느 정도 여기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을 하려면 또 기어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그냥 한 70% 정도 그 정도인 것 같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총평을 한다라고 하면은 앰브스터 페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점, 90점 요 사이 정도 심큐브 대비하면은 그렇습니다. 심큐브를 제가 한 2년 넘게 썼죠. 출시하자마자 나와서부터 계속 썼는데 제가 봤을 때 액티브 페달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진짜 궁금한 게 액티브 페달을 2개를 썼을 때 혹은 3개를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체감인지 좀 궁금해요. 이거를 스로틀로다가 썼을 때 앰브스터를 스로틀로 썼을 때 어떨지 좀 궁금해요. 악셀로다 썼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 반응이 조금 다르다라고 좀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체감한 건 아니다 보니까 투페달을 쓰시는 분들의 피드백이 또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스로틀 악셀을 앰브스터를 아닌 그냥 일반 기계식 타입으로다가 쓴다라고 했을 때는 또 세팅하러 조절하러 또 기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TC 트랙션 컨트롤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포스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이 그 럼블이 안 된다 보니까 조금 그게 아쉽거든요. 좀 밋밋한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뭐 게임에 따라서 이 페달의 스트로크라든지 아니면은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로틀 또한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공구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페달을 쓰는 건데 그게 좀 잘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궁금증은 남고요. 앰브스터 액티브 페달 이게 한 100만 원 초반대로다가 알고 있어요. 요 세트가 GT기어에서 얼마 팔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완전 해자입니다. 완전 가성비예요. 우리가 조금 하이엔드 페달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액티브 페달 나오기 직전만 하더라도 뭐가 있죠? 휴징 베드 그리고 웨이브 이태리 외테리라고 많이 표현하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쓰던 것 중에 오규리도 있어요. 오규리는 300만 원짜리였어요. 페달이 각각 해갖고 3개 세트로 하면 300만 원짜리였어요. 물론 심큐브 액티브 페달이 울티메이트 액티브 페달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지금 환율 때문에 뭐 너무 올라가서 700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가서 투페달만 하더라도 그 정도가 됐는데 그 전으로다가 봤을 때는 보통 페달이 좀 하이엔드다라고 하면 한 200에서 300 넘어가는 건데 그게 아닌 가격에 100만 원대의
액티브 페달이 들어간다? 완전해져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수준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심큐브 액티브 페달처럼 똑같이 구현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 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점이 빠지는 8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프로레이서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레이싱 시뮬레이터라고 그냥 좀 편하게 하는 정도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부족함 없는, 손색 없는 그런 장비입니다. 엠부스터 페달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투머치 할 만한 그런 장비예요. 근데 뭐 제가 아무래도 심큐브를 오래 써왔고 그러다가 이 REO 모델이라든지 엠부스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역체감 아닌 역체감이 많이 났을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면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역체감을 느끼는 게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모자 시스템을 진짜 운 좋게 구독자분 덕분에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좀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나마 휠 리뷰하는 게 뭐 버튼 개수 몇 개 하고 LED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고 색다른 리뷰를 해볼 수 있게 되어서 진짜 좋은 기회였고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에 부응하는 리뷰가 됐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를 사용하시는 분들,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모자를 사용하려고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이게 방해가 되는 영상이 되진 않을까. 누가 되는 영상이 아닌 제가 제 솔직한 생각을 담으려고 이렇게 주저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심큐브 3 프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또 휠 리뷰 그리고 또 다른 장비 꾸준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복투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